벡터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도 알아봤는데 이제 벡터의 연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는 벡터량으로서 그냥 표나 다름없는 어떤 나무의 수령, 키, 높이, 부피를 조합한 숫자들을 따져봤는데 물리에선 그런 거 안 다루죠. 뭐 어떤 나무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 난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루지 않기는 할 건데,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될 위치 또는 좌표를 나타낼 벡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들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일단은 위치 벡터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냥 어쨌든 뭔가 좌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런 두 개의 벡터 A 벡터, B 벡터 1, 1, 1, 3이 있는데, 자, 이거 먼저 봅시다. 1, 1, 1은 원점이 있을 때 어느 지점쯤의 좌표일까요? 자, X축이 이쪽으로 X, Y 좌표 이렇게 돼 있느냐, X축이 이쪽으로 X, Y, Z축이 돼 있느냐, X, Y, Z축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1, 1의 위치도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3 마찬가지고요. 이런 좌표로 나타내는 위치는 어디일까 그랬을 때 1, 1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반드시 1, 1, 위치 저쪽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교좌표계에서 X, Y, G축 또는 I, J, K 방향으로의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보통 원점에 대해서 1, 1 위치 저쪽에 있는 지점을 나타내고 싶어요 라는 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111이라고 나타낸 숫자들이 구면좌표계에서 R 세타 파이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R 반지름이 1인 거, 루트 3의 거리, 원점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네요. 1만큼 떨어진 데에서 각도로서 세타만큼 동경, 뭐 기본적인 각도, 지점에서부터는 여기 축이라고 한다면은 1라디안 거의 60도 가까이 57도 정도 돌아가고, 그런 세타를 위에서부터 볼까요? 세타를 이렇게 60도 정도 돌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파이만큼 또 돌아간 위치 하면은 엉뚱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엉뚱한 위치, 그 벡터의 크기, 그 원점부터의 거리 자체도 R세타 파이를 썼을 때에도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인 거 맞긴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미터, 라디안을 썼을 뿐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거리 자체는 항상 요거 제곱 루트 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똑같은 벡터에 대해서도 111 뭐 이런 숫자로 쓴다 그랬을 때 순서대로 어떤 의미로 썼는지에 따라서 직교좌표계에서 x, y, g 값을 썼다면 그 위치에 대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제곱 루트 값 하는 게 맞지만, 원점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 자체가 R세타 파이였으면 R이요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 이것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게 편리하니까 나중에 쓰는 거지, R세타 파이 구면좌표계를 쓰지 말고 직교좌표계 쓰자. 이런 거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치 벡터로서 단위는 미터를 쓸 것이며, 직교좌표계 속에서 두 점을 나타내는데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그 지점의 좌표를 나타냄으로써 종점좌표 또는 이렇게 나타낸 좌표 자체가 그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모두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점, A점, B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들의 크기를 구한다든지, A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을 n 배수 해가지고 요거의 2배, 3배, 4배, 3.5배 하는 것이라든지, 서로 다른 두 벡터를 연산하는 거, 덧셈하는 거, 또는 뭐 덧셈의 일종인 차의 연산을 하는 거, 내지는 내적, 외적 하는 것도 의미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벡터량의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두 벡터의 연산 결과 또는 상수배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은 하시면서,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들에 대해서 합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합 연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요거 치환해서 쓸 때는 컴마로 나타낸 1, 1,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3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상상하기에 따라서 또는 정의된 것에 따라서 바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연산을 끝내보면은 3, 0,4라는 값이 나온다. 이게 벡터의 두 벡터의 합 연산이다. 또는 차 연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상수배한 1,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2라는 벡터의 차를 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 이런 간단한 연산은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내적과 외적이 있죠. 벡터 연산에는 내적 이너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A 벡터에다가 점 큼지막하게 왕점 써주고요. B 벡터 이렇게 써주자. 자, 그리고 외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두 벡터에 대해서 A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요런 곱셈 비슷한 연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눗셈은 없습니다. 합연산, 벡터의 합성 연산이 있고 곱연산에 해당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요즘에도 고등학교 때 비슷하게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 구했을 때 스칼라라인이 갑자기 나오죠. 는 곱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방향을까지 뜻하는 위치, 좌표를 나타내는 벡터였을 때 에 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둘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하면은 이것의 내적한 크기가 나오더라. 크기란 말은 조금 잘못됐고요. 이 결과는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겠고 외적이라고 그러면은 외적은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서 곱하기 둘 사이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크기가 도출이 된다. 여기서 크기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표기상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에는 오른손 법칙을 써가지고 어디인지 확인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묘하게 어떤 두 힘과 거리와 거리, 위치와 위치 사이에 그런 것들의 의미는 또 다르게 읽히겠지만 연산하는 방법일 뿐인 것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수식으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는 시점은 어디냐. 이거 굉장히 좋긴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는데 이렇게 갑시다. 처음부터. 자, 벡터라는 것은 숫자의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숫자의 조합으로서 내가 뭔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내가 뭔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연산하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난 이런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걸 연산하기 위한 수식적 테크닉이나 표현법으로서 이런 부호, 기호를 쓸 수도 있고요. 행렬을 빌려다 쓸 수도 있습니다. 행렬적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다 그랬을 때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뭐 x, y, z 방향으로의 크기들을 나타내는 것들, 방향으로서의 그 크기 성분들만 따로 숫자들을 조합해낸 것이 어떤 벡터들이다 라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갑니다. 그 1,1,1이라고 나타내는 어떤 숫자 조합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를 좌표 표현으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뭐라고 나타냈으니까 이거를 좌표적 표현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점으로부터 1,1,1 지점에 있을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컴마를 쓴 괄호로 묶은 표현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뭘로? 행벡터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A 벡터란 1,1,1이다. 자, 비슷하게 보지만 이건 컴마가 없습니다. 컴마가 없는 숫자 3개의 나열은 이게 뭐예요? 행렬이죠. 행렬. 1/3 행렬이다. 1행 3열짜리 행렬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거는 공간상에 나타냈을 때 X축 방향으로 간 만큼
Y축 방향으로 간 만큼은 두 번째 숫자로 쓰고 세 번째 숫자는 위쪽 Z축 방향으로 나란하게 간 거리 크기를 쓰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도 컴마 없어서 이상한데요. 의미만 똑같다 그러면은 통용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라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아니 숫자의 의미만 잘 나타내려 쓰면 되겠네. 1, 1, 1 한 다음에 나는 첫 행을 X축 방향으로 숫자 크기 두 번째 행을 Y축 방향, 세 번째 행은 Z축 방향으로의 크기 얼만큼 갖는지를 나는 알아들으면서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도 다 똑같은 좌표를 표현하는 것의 표기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x1 행렬로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의미만 상통하면 되겠습니다. 의미만 통하면은 우리는 어떤 수학적 테크닉을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내적 값 또는 외적 값이라는 것을 찾아봅니다. 자,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내적 값, 외적 값 해가지고 그냥 1, 1, 2, -2,3이라고 한 것을 더하는 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자 라고 하면은 그대로 쓰면 돼요. 1, 1, 1 이라는 것을 내적하자. 뭐하고? 2, -1, 3 이라고 어떤 벡터량 두 개를 각각의 벡터량을 좌표 표현처럼 했을 때에 내적한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계산할 때 이런 크기를 쓰고 어쩌고 하는 것 됐고 이거를 어떻게 쓴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들을 각각 곱해서 1 곱하기 2 더한다.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을 더한다. 1 곱하기 3, 3을 더한다. 라고 해서 4라는 값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기법을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아, 컴마에는 점, 닷 프로덕트를 쓰는 거구나 했을 때는 순서대로 곱을 더하자라는 연산 규칙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A 벡터 내적 B를 연산을 할 때 나는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자체를 행렬 표현으로 쓰고 싶어 라고 그랬을 때는 아, 니네 의미가 그래. 그런데 나는 행렬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럴 땐 이렇게 갑니다. 112를 1행 3열 벡터로 나타내요. 그리고 뒤에다가 내적하는 벡터를 열 벡터로 나타낸다. 2, -1, 3 이라고 나타내요. 행렬로 나타냈을 때 이거를 앞에 녀석은 행벡터로 뒤에 녀석은 열벡터로 저도 또 이 벡터란 말을 쓰는데 그거나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물리학에서는 그거 말 막 써요.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A 벡터, B 벡터를 앞에 건 행벡터 행렬로 1행밖에 없는 행렬로 B 벡터는 1열짜리 벡터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연산하는 거 우리 앞에서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산하기로 했다라 그러면 여기에다 점 찍는 거 아니에요. 행렬하고 행렬을 연산할 땐 줄에다 점 찍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쓰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와요? 곱 2, 곱 -1, 곱 3 이라고 하는 1행 1열짜리 벡터가 갑자기 나오죠. 1x1 행렬이 나옵니다. 답은 뭐예요? 1x1 행렬로서 4라는 요 숫자 하나만 가지는 벡터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행렬이 나오네요. 그랬을 때 이런 행렬은 뭐 그냥 스칼라량이나 다름없지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이렇게 나온 값을 내적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들었는데요. 교환 법칙이 성립은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넘어가자면은 교환 법칙 B 내적 A를 해보자. 그러면은 2, -1, 3 내적 1, 1, 1로 하면은 결론은 당연히 순서대로 곱한 거 더하면 되기 때문에 2, -1 플러스 3 해가지고 4라는 거 나오네요.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는 교환 법칙 한다 그러면은 2, -1, 3에
111 하면은 이거 1/1 안 나오면 이거 결과는 3/3 나오게 되죠. 2 나오고요. 얘랑 해야 되죠. 마이너스 333 나오겠네요. 이런 이상한 행렬이 나오는데요. 스칼라량 안 나오는데요. 숫자 하나 안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디 갔냐? 한번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보자, 검증하자라는 의미에서 B 내적 A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A 내적 B를 했는데 행렬의 순서를 그냥 행벡터, 열벡터를 뒤집어 보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을 행벡터, 열벡터 형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행렬 연산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쓴다라는 뜻인 거고, A 내적 B를 B 내적 A가 구분을 해보자, 요거 비교를 해보자 라고 그랬을 때는 규칙을 다시 B라는 숫자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내적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벡터로 쓰고 2-1, 3 이렇게 1행만 있는 행렬로 쓰고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열벡터 1열만 있는 이런 행렬로 쓴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규칙이 그래요. 그래서 써봤더니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써보면은 순서대로 곱하게 되면은 2 -1 플러스 3 돼서 또 4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1/1 행렬로 또 나오죠. 답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내적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당연히 합연산도 합성연산도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 연산을 하는 것, 크로스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 연산을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해요. 쓰기는 쉽습니다.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그러면은 일일이 기하학적으로 그려가지고 이 크기에 이거 사이에 그 사이 각이 몇 도냐 사인 세타 한 다음에 그거 실제로 떠올려 본 다음에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어느 방향을 향할지 한번 추정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외적부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외적은 이렇게 한다고 정의합시다. 기본적인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걸로 정해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있어도 이게 힘과 뭐 변위일 수도 있고 둘 다 변일 수도 있고 길이일 수도 있고 둘 다 힘일 수도 있고 뭐 의미하는 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외적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그럴 때는 두 개의 외적을 계산할 때 자, 이렇게 쓴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3x3 행렬을 만들 거예요. 3x3 행렬을 만들면서 이게 각각의 숫자 순서가 X축 방향의 크기 또는 위치, Y축으로서의 크기 또는 위치, Z축으로서의 크기 또는 위치를 가진다라 그러면은 그것들의 의미를 가질 X, Y, G를 써줍니다. 또는 벌써 몇 가지를 좀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향 단위 벡터를 써준다. 헷 쓰면은 보통 단위 벡터라는 뜻이 될 건데 그 방향으로의 1 크기를 가지는 방향까지 나타내는 1 크기를 가지는 벡터들을 위에다가 써준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써주는 것은 A, B 있으면은 요거는 1행에다가는 원래 써주는 거고 A 벡터의 요소들을 2행에다가 써줍니다. 3행에다가는 요거 요소들, 엘리먼트들을 성분들을 써줘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타낸 행렬 모양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행렬이 좀 괴상하게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은 일종의 크기나 위치, 거리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자체로서 하나의 벡터들입니다. 이게 스칼라량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의 1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어떤 의미,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의 1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어떤 방향까지 의미를 갖고 있는 벡터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행렬 속에서는 뭔가가 행렬식이란 말 좀 틀렸죠? 행렬 속에서는 요소들이 어떤 뭔가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나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연산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오퍼레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벡터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어쨌든 뭔가 좀 큰 의미에서 조합이 이게 행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 놓는 연산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외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 디터미넌트 그냥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디터미넌트 구할 때는 첫 행이 주로 역할을 하면서 첫 행의 첫 번째 열 x 햇에 대해서는 괜히 한번 써주고 그 곱셈을 할 것에 요거 일행일료들 지우고 나머지에 AD-BC 하면 된다 그랬죠? 3일은 3 빼기 마이너스 1 해주고 더하기 y 햇 붙여줍니다. y 햇은 남겨두고 요거 지우고 1, 1, 2, 3 같은 2차 정사각 같은 행렬 같은 것에 행렬식 써주면 되겠다. 1, 3, 3 플러스 1은 2 해주는데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쓴다 그랬죠? 그래서 y 햇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준 다음에 써주자. 그리고 z 햇에다가는 플러스 해줄 z 햇에다가는 요거는 부호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온 다음에 요거 지우고 요거 2차 정사각형의 행렬식 써준 거나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빼줘 AD 마이너스 BC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잠깐만요. 아까 전에 요거 쓰다가 요거 틀렸죠? AD 마이너스 BC 해야 되는데 저도 잠깐 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계산을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 4x 햇 나오고 마이너스인데 1이니까 y 햇 그냥 써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에 z 햇이니까 마이너스 3z 햇 이렇게 써줬더니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봤더니 자 앞에 행렬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행렬이 있을 때 2x2 행렬이 되었든 3x3 행렬이 되었든 뭔가의 행렬식을 구한다,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라고 그랬을 때 이거 연산 규칙에 따라서 구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스칼라량 나옵니다. 숫자 하나 덧셈 하면은 숫자 하나가 나와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벡터 두 개를 외적 연산하면 내적 연산하면 스칼라량 숫자 하나가 나오지만 외적 연산하면은 벡터량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외적 연산한다 그래서 행렬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써봤더니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처럼 갑자기 가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했네요. 그러면은 덧셈 뭐시기 잠깐 뺄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하면서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외적했는데 왜 스칼라량이 나오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곱할 것들 중에서 x, y, z 햇들이 있죠. 요게 특정 방향 단위 벡터 크기는 1이면서 방향을 이쪽 방향이야 라는 거를 나타낼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요것들이 벡터량이라서 연산 결과는 행렬로만 따지면 스칼라량이 나올 것처럼 됐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됐지만 이거는 벡터량이네요. 벡터량으로서 x 햇, y 햇, z 햇 자 우리는 대충 막 갑니다. 이거를 단위 벡터 j, 단위 벡터 z 또는 ijk 단위 벡터라고 하면서 ijk 볼드체로 쓸 수도 있고 굵게 쓸 수도 있고요. ijk에다가 또 햇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의미만 통하면 되지 표기법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것도 수학책, 물리책, 역학, 전자기, 양자역학에서 쓰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뭐가 됐든 이것들은 그냥 전부 다 x햇이나 i들은 뭐냐면 1,0,0이다. 그냥 이게 똑같은 거다. 다 똑같은 거다. 요거 0,1,0이다. 0,1,1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1,1에다가 상수배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4,0,0이라는 어떤 갑자기 좌표 표현으로 나타낸 컴마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 묶어놓은 숫자들이 집합인 벡터 표현이 됐고요. 빼기 y 벡터라고 하는 것은 0, 1, 0 벡터 마이너스 3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더하기라고 할까요? 더하기
0, 0, 마이너스 3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예쁜 좌표 표현으로 나온 벡터량, 이거는 뭐 점 생략하고 행렬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건데 이게 더 편하니까 쓰게 되면은 계산이 필요 없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벡터량 나왔네. 벡터량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좌표 표현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용한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벡터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만 상통한다면 열벡터로 쓸 수도 있다 라고, 이 표현은 완전히 이것들 모두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 계산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일단은 위에다가 그 해당 성분들의 방향 벡터들을 써주자. IJK 써도 돼요. 이제 의미만 알아들으면 되고 결과만 합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은 현상을 동등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요거 외적할 두 벡터의 순서대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다가 써준다 라고 하는 거 쭉 따라가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적과 외적 표현 또는 벡터의 어떤 표기법과 연산하는 방식, 특히 곱 연산이라고 보통 알려진 프로덕트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3차원 벡터 기준으로 간단한 숫자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봤습니다.